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 그럼 이제 요때는 언제냐면은 조선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돌아오지. 돌아오고 이제 황제가 되고 대한제국도 출범하고 야심차게 그 개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은 친일 세력과 칠러 세력이 이게 이제 비슷할 때야. 그러니까 그 을미사변으로 친일 세력이 이제 막 득세를 하는데 그 고종이 아간파천을 통해 가지고 친일 세력을 누르지. 친일 세력을 누르면서 칠러 세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 시기.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러시아와 일본 세력이 이제 막 견줄 때 러일 전쟁이 발발한다. 러일 전쟁. 사실 이제 삼국 간섭 때부터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이제 시기고, 자, 가로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격화된다. 그래서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친일 세력이 이제 힘을 쓰는데 아간파천으로 친일 세력보다 이제 칠러 세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협상을 해. 한반도를 분할하는 그 결렬되지. 참 웃기지, 그치? 아, 진짜 한반도 분할한다고 지들이 협상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중립선언 1904년 1월에 고종이 이제 중립선언을 하지. 이 그거지. 대한제국의 중립선언 1904년 1월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청 등이 청이 승리했다는 게 좀 지는 승인 안 하면 어쩔 건데 일본한테 청일 전쟁에 깨져가지고 그 도망간 놈이 승인 안 하면 어쩔 거야. 아무튼 얘네들은 다 승인했는데 당연히 러시아랑 일본은 수용을 안 하겠지. 얘네들은 그치 얘네들은 그래서 수용하지 않은 채 일본은 무시하고 전쟁을 도발하는데 이게 영국이 이제 일본을 도와줘. 사실 영국 도움 없이는 참 전쟁하기 힘들지.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난다.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 9월 5일에 이제 강화 조약이 체결되지. 1905년 9. 근데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지 러시아한테. 그래서 전쟁 발발. 1904년 2월. 일본이 러시아의 발탁 함대를 이 발탁 함대 격파는 1905년 5월에 있었어. 사실상 요때 승리를 한 거지. 강화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은 9월 5일에 있지만 요때 전쟁은 끝난다. 자, 그럼 발탁 함대는 도대체 어떤 함대냐? 자, 발탁 함대는 제정 러시아의 유럽 방면을 지킨 주력 함대지. 그래서 흑해 함대, 동양 함대와 함께 러시아의 3대 함대 중 하나였다. 세계 최강의 함대지. 이거를 일본이 격파한다. 세계가 깜짝 놀랐지,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었다. 자, 이 일제 침략. 일제 침략이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오지.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다. 94년 2월. 요때는 러일 전쟁 중이야. 그래서 일본이 서울 점령을 해. 그 전쟁 협력을 이게 여기서 전쟁은 러일 전쟁이야. 러일 전쟁. 그래서 군사 기지 사용권을 허용하고 외교적 제한이 있다. 그래서 다른 열강과 접촉이 견제해.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아니구나. 대한제국은 일본의 뭐 기지가 되는 거지. 군사 기지가. 그래서 이제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내정과 외교 간섭, 이 고문정치. 이 고문정치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고문정치. 그래서 그 재정 고문에는 메카타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는 좀 유명한 사람이지. 유명해. 나중에 이제 저격당해서 죽어. 사살당한다. 자, 그래서 그 고종은 중립을 하고 싶었지만 중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랑 제1차 한일 협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요 가로 3번 일본의 한국 지배 승인 요 사이에는 사실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발칸 함대가 격파되지. 사실상 이제 러일 전쟁에 일본이 승리를 해. 뭐 일본이 승리를 한다. 일본이 승리를 해. 뭐 그래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 참 무시무시한 조약인데 1905년 7월 일본의 한국 지배를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대한제국이지 사실. 그 다음에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를 서로.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조약을 맺어. 필리핀은 미국이, 대한제국은 한국이, 아니, 대한제국은 일본이. 그래서 가스야 데프트 밀약은 미국이 이제 인정해준 조약이지. 그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1905년 8월. 요거는 러시아 견제 목적으로 이번 영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인정해. 그다음에 포츠머스 조약 1905년. 이건 이제 러일 전쟁 강화 조약이야. 하면서 이건 어디냐?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전 세계 각국이. 그래서 7월 가스라 테프트 밀약, 8월 제1차 영일동맹은 1902년에 있어서. 근데 그건 한국사에서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포츠머스 조약 9월. 그다음에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되지. 을사조약이. 그 1905년 굉장히 숨막히는 한 해지. 숨막힌 해다. 7월, 8월, 9월, 11월에 이어지면서 자, 이런 또 아주 아픔이 있는 1905년이 되겠다. 자, 한일 정서에 그럼 무슨 내용이 있냐?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생활시다. 이거 결국 그거지. 전쟁하겠다, 이거 전쟁. 그 대한제국의 땅을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하겠다. 러일전쟁 때. 그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했던 거.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정부에 초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수행할 것.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초빙하고 외교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그 의견을 물어 수행할 것.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뭐다? 고문 정책. 제1차 한일협약. 고문 정치다. 이거 고문을 파견해서 걔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해라. 그래도 이건 양반이다. 의견을 물으라고 했으니까 의견을 물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래도 양반이다. 좀 넘어가면은 더 심한 거나 봐. 개념 빈칸 채우기. 가로 1번. 삼국 간섭으로 세력에 밀리던 일본은 뭐로 많이 을미사변. 그러니까 삼국 간섭이 뭐냐면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1895년 4월에 신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그 청으로부터 땅을 이제 뺐지. 근데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지. 그러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협박을 해. 협박해가지고 청으로부터 뺏은 땅, 야 다시 돌려줘 막 그런다고. 그게 삼국 간섭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딱 보니까 야 이게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센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러시아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쏠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열받아가지고 을미사변 일으키지. 그래서 그 민비를 죽여버리지. 아 참 아픈 그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그 칠러 쪽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칠러 세력이 확 줄어들지. 도망가 버리면서 이제 친일파가 이제 득세를 하는데 이후 아간파천으로 러시아와 일본 세력이 균형을 이루었지.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가만 보니까 야 이게 무섭단 말이지. 일본 자객들이 무서운데 이 조선에 있는 친일 세력은 다 제거를 하고 싶어. 근데 제거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지. 도망갔다는 표현이 조금 아무튼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무튼 가가지고 이제 친일 세력을 이제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려. 그래서 뭐 김홍집이니 뭐니 해가지고 죽는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러일 전쟁 아니냐. 러시아랑 일본이 균형을 이루니까 세력이. 다음 가로 1번. 일본이 러일 전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뭐를 강요해서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이거 한일의 정서.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가지고 그 한반도를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지. 러일 전쟁 때. 그다음에 가로로 러시아 군대가 만주에 철수하게 되었고 일본은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겠다.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 요건 이제 러일 전쟁 결과 이제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양국 당사자가 이제 조약을 맺어야지. 야, 문제 뭐 전쟁 끝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자. 이게 포츠머스 조약이지. 이게 1905년 9월 5일 이제 포츠머스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을 하는 거지. 4번 외교와 재정 분야에서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일본은 XGX. 이 고문 정치는 한일 의정서가 아니라 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 한일 협약으로 고문 정치를 시작한다. 이게 이제 1904년 8월이지, 8월. 1904년 8월. 그다음 5번.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가치라 테프트 밀약이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됐다. 맞지? 야, 이거 진짜 아주 이 1905년 7월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근데 이제 이거 진짜 이거는 좀 충격적인 거지. 충격적인 거다. 그 다음에 6번. 영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인정하는 제2차 영일동맹이 틀렸죠. X지. 제1차가 아니야. 제2차, 2차.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을사조약과 국권 피탈. 을사조약 1905년 11월에 있었다. 11월. 을사조약. 배경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 그 다음에 열강의 일본의 한국 지배 승리. 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청나라야 뭐 그 전에 깨졌고. 한국 지배 승리. 아까 이제 지배 승리한 거 봤지? 과정. 일본이 이완용 등 을사오족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공포. 절차상 불법이었고 국제법상 무효였다. 그래서 이제 을사오족은 뭐냐? 을사조약이 체결된 당시 찬성하여 승인한 5명의 매국노를 말한다.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박재손, 이근택을 말한다. 이 5명이, 그러니까 고종은 없지, 그치? 고종을 빼고 이 5명이 을사조약을 체결하지. 이제 을사오족이에요, 을사오족. 절차상도 불법이고 국제법상 무효다. 근데 뭐 의미가 없지, 그치? 의미가 없다. 자, 어떤 내용이냐? 외교권 박탈. 야, 무시무시하지? 일본에 대한 제국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 교섭을 담당해. 일제 보호국 전략.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대한제국이랑 국가는 세계에서 지워지는 거지. 지워진다. 통감부 설치.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 발견돼서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전반에 간섭한다. 그간 사실상 이제 대한제국을 통치하는 거는 통감부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뭐 모든 부분 다 간섭하는 거지. 이거 외교권 박탈이라는 거 이게 좀 그렇지. 이거 중요하지. 외교권 박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제국과는 대화를 안 하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일본을 통해서 한다. 일본 통해서. 그다음에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고종의 대응, 조약 체결을 거부했는데 체결됐고 조약의 무효를 선언해. 무효 선언한다. 그다음 헤이그 특사 파견. 야, 이건 중요하다. 헤이그 특사. 야, 헤이그 특사는 좀 중요한데 참 통감부 보자. 통감부. 일본 국왕의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교뿐 아니라 한국의 내정 전반을 간섭한 기구이며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그 안중근 형님한테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지. 이토 히로부미.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자, 헤이그 특사는 뭐냐? 사진이 조금 거시기한데, 자, 헤이그 특사는 1907년 이 세 사람 이름을 쓰라고 서술형 날강선 높아.
이상설, 이준, 이위종 요 세 사람. 이거 이름 안 기나? 서술형으로 날강수 높아. 이상설, 이준, 이위종 쓸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세게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어. 거기에 이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막 모인다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을사조약은 무효다라고 이제 막 호소하려고 했지. 근데 그러나 이들은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지. 거부당해버려. 일제는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직해버려. 이게 이제 1907년 6월이거든. 1907년 6월에 이제 파견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하려는데 못한다고. 근데 이게 7월 1일에 발각돼. 일본한테. 그러니까 6월에 이제 얘네들이 참석했는데 뭐 못하고 거부당하고 7월 1일에 이제 발각된 다음에 그 난리가 났지. 이토 히로부미가 열받아가지고 막 저기 그 이완용이 불러가지고 야 니들 미쳤냐 이것들이 다 혼날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이완용은 몰랐어. 이완용이는 그러니까 고종이 그러니까 이완용이 딱 알면 아마 저기 이랬을 것 같은데 이토 히로부미한테 그 고종이 진짜 몰래 보냈다고.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이완용이는 뭔지도 모르고 연락이 혼났지. 이토 히로부미한테 혼나면 막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사죄를 그니까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그러더라고. 막 빌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7월 19일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고 이제 그 이완용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야 고종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는 사고만 치고 말이야. 너 이제 또 내려와야겠다 해가지고 그 퇴위시켜. 고종 퇴위. 고종이 퇴위가 되고 누가 순종이 들어가. 순종이 즉위를 한다. 순종이. 그러니까 순종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야. 고종이 퇴위를 해. 그 다음에 이제 7월 그 다음에 25일 여기 이제 정미 협약을 하게 되지. 정미 협약을 하면서 또 아주 또 조선을 또 아주 또 침략을 하게 되는 거지. 7월 25일. 이건 좀 이따 나올 거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다. 이거 헤이그 특사 유명한 사건이야. 자, 그래서 이제 헤이그 특사가 참 별 소득 없이 끝나고 오히려 고종이 이제 퇴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무관심을 실패되고 고종의 강제 퇴위. 1907년 7월 19일에 퇴위가 된다. 뭐 잘렸지? 황제에서 잘렸어. 민중의 저항, 항일 의병 봉기, 을사의병이지. 을사의병. 이걸 을사의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사조약에 이제 항의한 이제 의병이지. 민영환 씨가 이제 자살을 해. 자결. 유명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황성신문에 아주 유명한 논설이지. 그다음에 나철 오기호의 오적 암살단. 야 이거 참 멋있다. 그다음에 조직했고 이재명이 이완영의 처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한다. 이런 저항이 있었다. 자, 국권의 피탈 과정인데 그래서 한일 신협약을 맺어. 정미 7조약. 이게 아까 이제 7월 24일인데 고종을 퇴위시키고 그 한일 신협약을 맺어. 정미 7조약. 이걸 정미협약이라고도 해. 정미협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1차 한일 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을사조약을 제2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을 제3차 한일협약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다 바꿨어 용어를.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을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안 그러지. 그 을사조약이라 요즘 또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그래. 이거는 또 그래서 정미협약이라고도 이제 써 있는 책이 있을 거야. 1907년 7월 통감의 내정 간섭 권한이 확대되고 일본인 차관이 이제 차관이야. 차관. 그러니까 제1차 한일 협약에서는
고문 정치였지. 이제 차관이 아예 차관으로 임명을 해버려. 차관. 그래 보면 더 강력해지지. 고문이 아니야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뭐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차관이 그러니까 차관을 임명해가지고 바로 차관이 그냥 결정해버리지. 자, 이게 이제 한일 신협약이다. 1907년이고. 그리고 한 달 후에 군대 해산시킨다. 군대 해산. 야, 그러니까 글쎄 그 헤이그 특사로 인해서 고종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지. 헤이그 특사 결과 더 안 좋게 됐지. 군대까지 해산돼 버려서 한일 신협약 부속 조약을 통해서 군대 해산돼.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의 자결. 해산된 군대가 의병에 가담한다. 이 박승환이라는 이름도 좀 시험에 잘 나고. 그 다음에 사법권 박탈 기유각서 1909년. 사법권도 박탈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1910년 6월에는 경찰권이 박탈되고 결국 한일 병합 조약 1910년 8월 이 한일 합방 조약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또 한일 병합 조약. 이거 자꾸 용어가 바뀌니까 교과서 바뀔 때마다 용어가 막 바뀌어요. 요즘 또 한일 병합이라고 그러네. 아무튼 1910년 8월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다. 자, 배경. 일진회를 내세워 친일열을 조성했다. 일진회는 뭐냐? 1904년 조직한 친일 매국단체다. 그래서 송병준, 이용구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일사조약 체결 당시에 한국은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애들 되게 좋아했겠다. 고종 황제 강제 퇴위, 의병 토벌 등 친일 행위 앞장섰던 게 일진회다. 일진회. 자, 과정. 일제가 무력으로 강요, 순종의 친필 서명 누락. 절차상 불법이고 국제법상 무효다. 결과 대한제국의 주권이 소멸되고 일본의 식민지 전락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은 사라지는 거지. 대한제국은 이제 사라진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가로를 체결하여, 이게 중요하지. 외교권 강탈, 통감, 이게 중요해. 외교권. 을사조약. 1905년 11월이다. 11월. 을사조약. 고종은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일제 침략상을 알리고자 1907년 네덜란드 어디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 특사 파견. 이게 그 유명한 헤이그 특사다. 헤이그 특사. 근데 이거 사람 이름 암기를 해야 돼. 사람 이름. 이위종, 이준, 이상설부터 참. 이거 순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거 중요하다 이거. 사람 이름 쓰라고 시험에 날 수 있어. 다음에 3번 가로를 체결하여 행정각부의 일본인 차관 정치. 이제 처음은 이제 고문 정치부터 시작했지. 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정치인데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서 차관 정치했다. 그다음에 기후각서가 체결되어 사법권이 발탈. 사법권이 강탈되고 뒤이어 경찰권이 강탈된다. 가로 5번. 을사조약은 조약 체결 절차의 황제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치? 가지면 안 되는데 가졌다. 한일 신협약에 발발하여 고종은 헤이그의 특사 아니지.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을사조약에 반발했지. 그리고 그 헤이그 특사 결과 고종은 잘려. 왕에서 잘려. 그리고 이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차관 정치를 하게 된다. 참 슬픈 역사다. 한국 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은 소멸되고 일본의 식민지를 전락한. 맞지? 이게 이제 1910년 8월에 있었던 한일 합방조약이다.
자, 이제는 의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의병. 전기 의병, 중기 의병. 그 이제 구한말 때 의병이 전기, 중기 이제 말기가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전기 의병은 뭐냐? 을미 의병이라고 그러지.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이제 일어난 의병을 전기에 있었던 자, 이게 배경 일본군의 경복궁 정령. 이게 뭐겠어, 이게? 일본군의 경복궁 정령. 자, 이게 이제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이지. 그때 이제 1894년 8월에 1894년 이게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 세력이 이제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이 이제 커지니까 특히 이제 그 명성황후가 칠러 세력의 우두머리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객이 들어와서 그 명성황후를 죽여버리지. 아주 끔찍한 역사인데, 자, 요게 이제 을미사변이다. 을미사변. 이게 1894년 8월에 있었던 을미사변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기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오지. 그 친일 내각이야. 친일 내각.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온다. 얘네들이 이제 단발령을 내리지. 단발령. 야, 상투 잘라라. 그건 을미개혁인데 상투 잘라라. 거기에 이제 욱한 거지. 조선 사람들이. 그 특징 주도 세력 의병장은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보수적 유생층이다. 유인석, 이소응 등 이런 사람이. 자, 참여 세력은 이제 의병들인데, 자, 의병을 이제 참여 세력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 및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지. 활동,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 관청을 공격하고 친일 관리 처단,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한다. 근데 해산에 친일 내각이 붕괴돼. 이 친일 내각이 갑자기 왜 붕괴되냐? 아간파천 때 그 고종이 저기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친일 세력을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 그래서 이제 김홍집이가 죽지. 광화문 앞에서 군중들한테. 그러니까 친일 내각이 붕괴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의병 활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단발령도 철회해. 고종이 야 두 발 자유라. 야, 안 잘라도 돼. 상투 안 잘라도 돼.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고종이 또 그래. 야, 이제 니들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제 다 해산을 하지. 의병들 자신 해산한다. 자, 그다음에 활빈당 활동이 있는데 1900년부터 1905년. 자, 활빈당. 일단 을미의병부터 보자. 을미의병. 국모가 이게 이제 명성황후지. 국모가 섬 오랑캐 해를 입었으니 하늘과 땅이 바뀌었고 성상이 단발의 욕을 받았으니 해와 달이 빛을 잃었더라. 민용호. 그래서 국모는 이제 명성황후. 자, 상투가 있고 없음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 인간과 짐승이 구분. 야, 지금 상투 있는 사람 없는데? 무시무시하네. 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 상투가. 그래서 머리를 10,000번 자를지언정 상투는 한 번도 자를 수 없다. 야, 이거 대단한 결인데? 야, 상투가 이렇게 중요했어, 이 당시. 우리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들지? 상상도 하기 힘든데. 이게 이제 을미의병이지. 을미의병. 요게 이제 그 을미사변. 을미사변을 얘기하는 거고, 요건 이제 단발령을 얘기하는 단발령. 이제 대신에 이제 나중에 저기 고종이 두 발 자유라 해.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고. 환빌당이냐 뭐냐? 활빈당. 홍길동 전에 의적 집단을 배경으로 삼아 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무장단체다. 이들은 축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치. 소설 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따다 했지. 뭐 지존파 뭐 이런 것처럼. 자, 활빈당 활동이 있었다. 조직, 빈농, 영세상인, 유민. 요거 좀 봐도 거린. 그러니까 거인의 오타가 아니라 거렁뱅이. 그러니까 거지. 이것 등이 참여한 무장결사다. 이게 좀 특이하지. 거지들이 참여했다는 거. 그다음에 활동, 동학농민운동, 전기의변 운동을 개성하여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전개했는데
지도부 체포 후에 자녀 세력은 중기 의병에 가담했다. 활빈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한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다음에 중기 의병이 있다. 이건 을사의병이라 1905년부터 1906년에 또 한 번 의병들이 이제 막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배경이 언제? 그럼 러일 전쟁 후지? 1905년이니까 1905년 9월 5일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일 전쟁이 끝나지. 그러면서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을사조약 체결되지. 이게 1905년 11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특징 양반 유생, 전직 관료 등의 의병장이 다수고 신돌성 등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을 해. 중기 의병 때.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신돌석도 평민 출신이 있다. 평민 출신. 이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지. 평민 출신이 의병장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치. 조선의 어떤 그 신분질서라는 게 있는 국가인데 참 이때는 참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인데 자, 드디어 이제 평민 출신의 대장이 나온다 이거지. 자, 활동은 뭐냐? 을사조약 폐기를 요구한다. 자, 대표적 의병장 민종식 전직 관리 홍주성 충남 홍성도 점령이야. 대단하네. 근데 일본군의 반격으로 이제 도망간다. 최익현 유명한 사람이지. 유생 전북 정읍과 순창 일대에서 활약했다. 광군 출동으로 항전 중지하고 체포돼서 쓰시마 섬에 유배돼서 순국한다. 신돌석은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일월산을 근거로 경상도 강원도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한 평민 출신이라는 거. 평민 출신. 자, 이게 이제 을사의병 최익현 경문인데 을사의병.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망고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한종이 종이. 자, 한종이 종이. 한 조각의 종이. 이게 뭐냐? 을사조약이지, 을사조약. 그 조인하여 500년 전에 내려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에 망하였으니 천지신명도 놀라고 조종의 영혼도 슬퍼했다. 최익현 경문. 작년 10월. 저기 을사조약은 11월인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부터 했다 이거지. 이게 이제 을사조약을 얘기한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실행되자 을미의병이래.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을미의병. 요게 이제 정기의병이지. 빈농, 영세상인, 유민, 거림 등이 참여했다. 야, 거지가 참여했다. 거지가 참여한 무장 활빈당. 활빈당은 동학농민운동 의병정신을 계승하여 반침략, 반봉건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후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이 사람은 좀 벌써 근데 이름이 벌써 평민 같지 않냐? 돌석 평민 같아. 일월산을 근거로 경상도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하지. 그 평민 출신 의병장. 다음 4번 을미의병은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산을 권고하는 조칙을 발표하자 대부분 활동은 중단하고 해산하였다. 맞아. 그러니까 고종 말 참 잘 들었어. 고종이. 하긴 뭐 고종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그렇지. 두발 자유라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무튼 뭐 말 잘 들어. 그 다음에 러일 전쟁 후에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고 제1차 한일협약 체결자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아니지. 틀렸지. 그러니까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이 체결돼가지고 일어난 게 을사의병이지. 틀렸고. 그다음에 을사의병은 신돌석 등의 평민의병장이 다수 등장하여 을사조약 폐기. 틀렸지.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지만 다수는 아니야. 등장만 했다. 다수는 아니지. 이제는 후기의병이다. 후기의병. 후기의병은 뭐냐? 정미의병. 1907년부터 1910년. 그러니까 이제 그 을미의병은 이제 을미사변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을사의병은 을사조약.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요거지 배경.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이게 이제 그치. 고종이 강제 퇴위되지.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이 이제 헤이그 특사 때문에 그 사고 쳤다고 잘려 왕에서. 황제에서 잘리지, 황제에서. 그리고 군대도 해산되지. 그 그러니까 한일 신협약으로 군대도 해산돼. 그러니까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해. 자결한다. 그 특징. 해산된 군인이 합류해. 의병에. 그래서 의병의 사기와 전투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전국적인 항일 의병 전쟁 확대되지. 군대를 해산시켰더니 말이야. 해산시켰더니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집에 안 가고 그 의병에 이제 합류해버리지. 자, 평민 의병장이 다수. 야, 평민 의병장이 다수야. 평민 의병장. 그다음에 해산 군인, 농민, 상인 등 참여 계층이 다양해졌지. 그래서 의병 내 신분 차별 의식이 약화됐다. 평민 의병장이 다수였다. 그러니까 중기까지만 해도 평민 의병장이 등장만 했지, 신돌석이. 근데 이제 다수가 돼. 다수가 된다. 그러니까 신분이 이제 아주 다양해지는데 드디어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한다. 서울을 진격해서 공격하는 거지. 자, 그러려면 이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돼. 자, 13도 창의군이 뭐냐? 일단 정미의병부터 보자. 정미의병. 정미의병 일단 13도 창의군부터 보자. 결성 당시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사람 이름이야. 를 비롯하여 각 도의 의병장을 선정하고 부대를 재편하였으나 평민 의병장이었던 홍범도, 신돌석, 김수민들은 제외돼. 그래서 이는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유생 그 유학 공부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봉건적 신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뭐지. 참 좀 그렇지. 여기서도 학벌이 필요한가? 자,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연합이지, 연합. 여러 이제 각도에 있었던 의병들 연합시키는데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이제 전국의 의병 부대가 연합전선을 형성하지. 그래서 서울의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의병 투쟁이 침략에 맞선 국가 단위의 정당한 전쟁임을 주장을 한다. 주장을 해. 그래서 이제 군대를 결성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성했고, 자, 뭐 각국 영사관에 뭐 요구도 하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1908년에 그래서 연합 의병이 양주에 집결해. 자,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양주에 집결해. 그래서 선발대의 서울 진격. 그러나 후퇴. 자,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으로 낙향.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애매하지. 야, 나는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총대장 이인영이 총대장이에요, 총대장.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난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군사장 허위가 체포되고 그래서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가로막혀 실패한다. 좀 이해가 안 가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총대장으로서의 자격이 좀 미달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뭐 효자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좀 이해는 잘 안 된다. 정미의병, 가평, 원주, 제천의 여러 의병봉기는 모두가 해산병들로 서양총을 가지고 있고 일찍이 조련을 거쳤으며 규율이 있어 일본군과 교전에서는 살상의 힘이 많고 세력이 대단히 장대하여 의병의 수가 4~5천 명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은 서양총을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훈련을 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군대 규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단한 어떤 무장 세력을 가졌다 이거지. 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야만 일본 제국의 잘못과 광란에 대해 전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 강교하고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자들 인류의 적이요 진보의 적이다. 이인영.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전쟁 하다 말고 낙향한 사람. 자, 아무튼 이인영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 버리고 허위는 체포되고, 그래도 의병은 계속됐다. 의병 전쟁. 그래서 흩어진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항쟁을 지속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의 의병 활동이 활발했다. 그래서 몰락, 양반, 전해산, 평민, 심수택, 천민, 안규홍 등이 했다. 그래서 유격 전술로 일제에 타격을 줬다. 근데 이제 의병이 위축돼. 일제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위축됐다. 그래서 의병 부대가 간도, 연해주 등으로 이동하여 독립군으로 활동해. 자, 의병이 어떻게? 의병이 독립군으로 이제 활동하게 된다. 그럼 남한 대토벌 작전, 이건 무시무시한 작전인데, 일제가 1909년 의병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한 군사작전이다. 이때 일본군은 촌락과 가옥을 초토화시키고 양민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의병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무시무시한 일이네. 가을 1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이게 1907년 7월 19일 날 고종이 퇴위당하지. 대한제국 군대가 그러니까 고종이 퇴위당하고 1907년 7월 24일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 그러면서 이제 차관 정치도 하고 군대 해산된다. 이게 이제 한일 신협약 때. 근데 시위대 대대장 누가 박용환. 박승환. 자결한다. 자결해. 그다음에 후기 의병이 정미 의병이 이제 결성되는 거지. 정미 의병. 야, 군대가 해산되는데 말이야. 집에 안 가고 의병에 이제 합류하지. 대단하신 분들이야. 자, 총대장 누구, 군사장 누구를 중심으로 전국의 의병부대 연합. 총대장도 이인영.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군사장 허위. 13도 창의군. 그냥 뭐 대단히 효자였던 것 같아. 호남 지역에서 의병 활동이 지속되자 일제는 의병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촌락과 가옥을 초토화시켰지. 양민 학살 등을 자행했다. 가로 4번.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의 합류로 의병의 사기와 전투력이 향상되고 전국적인 항일 의병 전쟁으로 확대. 맞지? 이게 좀 중요해. 해산된 군인의 합류. 이게 이제 그 후기 의병을 얘기하는 거지. 양주에 집결한 의병 연합은 양주에 집결했지. 총대장의 부친상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조직력을 지켰고 서울 집정. 아니야. 총대장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해서 귀향을 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실패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가로 6번. 일제의 의병 토벌 작전 이후 의병 활동이 위축되어 의병 부대는 간도, 연해주 등으로 이동하여 독립군을. 맞지? 그래서 이제 의병 부대는 독립군으로 활동한다. 의병 운동의 의의와 의열투쟁. 항일 의병 운동의 의의와 한계.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과 애국심을 표출했지. 그다음에 일제의 식민지 침략 전쟁에 맞서 국민적 차원의 방어 전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일제의 한국 감정을 지연시켰다. 이런 거 시험에 나진 않아. 이런 걸 그다음에 군사적 열세와 국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족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 전쟁으로 개선됐다. 시험에 난다면 한 요거 정도? 근데 이것도 답으로 내긴 좀 힘들지. 그다음에 한계. 양반 출신 의병장이 봉건적 신분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지. 그래서 조직력, 화력의 열세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분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요게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미의병 때 그런 게 좀 두드러졌지. 뭐 의열투쟁, 뭐 굳세고 뭐 늠름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아무튼 의열투쟁. 을사조약 체결 이후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순국 자결. 아 근데 자결 있다. 아 자결하셨다. 민영환. 아, 민영환은 좀 유명한 분이지. 민영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와 함께 백관을 거느리고 궁궐에 나아가 이를 적극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 민영환 이분은 좀 유명하다. 유명해. 민영환. 홍만식 이제 전 현직 관료. 그다음에 김봉학 군인, 이건서 유생. 유생도. 유생. 자세하신 분한테 좀 무서워서 좀 그런데, 글쎄, 유생들까지 그냥, 의병투쟁하면 되지 않나? 왜 자결까지, 좀 안타까워. 그다음에 의열활동. 그래서 나철, 오기오 등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여 을사조약에 협조한 을사오적을 습격을 하지. 근데 습격을 하는데 죽이진 못해. 그 다음에 전명훈 장윤환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옹호한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사살해. 이게 1908년. 그 다음에 안중근이 초대 통감 이토 히름을 저기가 1909년. 그러니까 하얼빈역에서. 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을 해. 근데 죽이진 못해. 자, 여기 이제 스티븐슨하고 안중근을 좀 보면은, 스티븐슨, 한국민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라는 망언을 하는 등 일본의 한국집에 적극 찬성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전명훈 장윤환이 스티븐슨을 사살하는데, 미국에서 이거 한반도에서 사살한 게 미국에서 죽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침 출근길에. 이거는 미국에서 큰 충격이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 사람 그러면은, 동양 사람 그러면은 원숭이로 보던 시절이거든. 원숭이. 그러니까 인간으로도 안 봤지, 이 동양 사람을. 근데 이런 원숭이들이 아침에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야, 이 미국인 외교 고문을 죽인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참, 야, 이게 과연 이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린다. 아무튼 이거는 큰 사건이야. 이제 엄청난 큰 사건이지. 엄청난 큰 사건이다. 그다음에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자,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한국, 중국, 대한제국, 이게 삼국이 독립국가로 대등하게 상호 협력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동양 평화론의 핵심은 요거지. 대한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독립국가로 대등하게 협력을 해야 평화가 온다. 그건데 일본은 아니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지. 1900 하얼빈역에서. 자, 그다음에 기타 고위 관료와 유생들의 상소운동.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 폐기와 을사오적 처단을 요구했지. 그래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규탄한 글이 신문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황성신문에. 이거 대단히 유명한 논설이지.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좀 알아둬야 되고. 의열투쟁의 의의는 독립투쟁 확산의 기폭제가 됨. 우리 민족의 주권 수호의지, 일제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근데 나는 글쎄 개인적으로 자결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그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왜 죽냐 이거야. 좀 아쉬워. 좀 아쉽다.
시일야 방성되고. 시일야 방성되고. 내용을 보자. 오라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란. 야, 개돼지란 말이 여기서 나오네. 그치? 자,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벌벌 떨면서 달갑게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됐다. 4천년 강토와 500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목숨을 몰아 다른 사람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남의 노예가 된 2천만 동포에 살았냐 죽었냐. 실야 방송되고. 아주 강하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 돼지 개란 말 막 나오고 노예란 말 나오고 아주 강한 어조의 논설이다. 가로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결로서 조약의 부당함과 항의. 민영환 전명훈 장윤아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옹호한 미국인 외교 고문 스티븐슨 사살해. 스티븐슨을 사살하였다. 장지연은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규탄하면서 황성신문의 항일 논설문 시일야 방성되고. 시일야 방성되고 을 게재하였다. 가로 4번 항일 의병 전쟁은 일제 감정기에 무장 독립 전쟁으로 개성되었다. 맞지? 요 정도는 좀 받을만해. 어떻다고? 항일 의병 전쟁은 무장 독립 전쟁으로 개성이 돼. 그다음에 을사 조약 이후 활성화된 의열 투쟁은 일제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맞지? 그다음에 나철 오기호 등은 오정 암살단을 조직하여 을사 조약에 협조한 을사 오적을 처단하는 성과를 거두진 못해서 조직만 했다. 뭐 시도는 했는데 뭐 결과는 없었고. 윤봉길은 만주 하얼빈에서 을사 조약 체결의 핵심적 역할을 초대 동감 이토 히름을 윤봉길이 아니 안중근. 윤봉길은 1932년 그 홍코공원에서 그 일본 고위 장성들하고 고위 관료들을 죽이지. 이제 안중근이다. 안중근이 이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애국개봉운동도 항일 운동이야. 항일 운동인데 그 무장 어떤 그 운동이 아니라 실력을 기르자. 실력. 그러니까 총칼 들고 싸우자가 아니지. 똑같은 항일 운동인데 좀 다른 거야. 내용이. 애국개몽운동. 목표는 뭐냐? 을사조약 이후 교육, 언론, 종교 등 문화활동과 산업진흥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력투쟁이 아니지. 그러니까 항일 그 의병투쟁하고 그 목표는 같지만 방법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방향, 개와 자강 계열의 운동을 계승했지. 그래서 갑신정변, 야, 오랜만에 보네. 1884년, 갑오개혁, 1894년, 독립협회, 이건 이제 1896년부터 7년, 7, 8년까지. 요게 이제 애국개몽 운동에 영향을 줘. 이렇게. 주도 세력, 개와 지식인, 개혁적 유학자, 관료 출신, 도시 시민층 등 사상적 기반은 사회 질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사회 질화론이 뭐냐? 사회 진화론.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적자 생존, 우승 열패의 생존 경쟁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논리였으나 한국의 지식층에도 영향을 주어 국권 수호를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자, 어떻게 실력 양성이야. 실력 양성. 그러니까 총칼 두고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애국개몽 운동 단체는 뭐가 있냐? 보안해.
보완해 볼까? 보완해.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보완회가 조직되어 거국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때 정부 관리들도 농광 회사를 세워 황무지 개간에 나서기도 하였다. 자, 이랬었는데 보완회는 러일 전쟁 중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성공해. 이게 중요해.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하거든. 성공한다고. 성공해. 그래서 일제가 요구를 철회하고 근데 일제 탄압을 결국 해산하는데 야, 이게 이제 엄청난 거지. 그래서 일제의 요구가 처리가 된다는 거. 그 애국개몽 운동 단체가 활동해가지고 일제가 이거 요구해가지고 처리된 게 거의 없어. 거의 없다고. 그 대단한 업적이지 사실. 대단한 업적이다. 그다음에 헌정연구회 1905년. 벌써 헌정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냐? 헌법. 그러니까 독립협회 출신, 그치? 그러니까 독립협회 출신 인사들이 조직을 하고 일진회를 비판했지. 그래서 입헌 군주제 수립을 통한 국민의 민권학대 주장. 그러니까 이제 그치, 그 독립협회에서 입헌 군주제를 주장을 했으니까 대중 계몽 운동을 전개했다. 일제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다가 통강부의 탄압으로 해산됐다. 대한자강회, 대한자강 조직, 헌정연구회 계승. 그러니까 헌정연구에서 이제 해산되고 일로 옮겨온 거지. 전국 각지에 지회 설치하고 월보를 간행하고 강연회 개최. 얘도 입헌군주제 수립을 주장을 해. 그래서 해산.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다. 대한자강회. 야, 이게 그치.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는 거.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했을 거야. 대한협회. 대한자강회 계열과 천도교 간부들이 결성했다. 그러니까 대한자강회 해산되고 또 여기로 옮겨오는 거죠. 대한협회. 교육진흥, 산업개발추구,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으나 친일적 성격으로 변질이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대강 장학회 월보 보자. 월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대한자강회는 주권 회복과 자주 독립의 쟁취를 위한 국민 계몽에 공헌했으며 설립 추진문에서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교육, 산업.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하라 이거지. 을사조약 이후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주장하자는 야, 이게 실력. 애국계몽 운동. 애국 계몽 운동. 실력이란 말 봐둬야 돼. 그 다음에 가로는 러일 전쟁 중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일본 요구를 야, 엄청나네. 보완해. 야, 이거 확실한 그 업적이 있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날 가능성이 높지. 일본의 요구를 처리시켰다니까. 얼마나 대단해. 대단하다.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계열과 천도교 간부들이 결성한 대한협회. 대한협회는 민권 신정을 노려 친일적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은 인간 사회에도 생존 경쟁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뒀다. 맞지? 사회 진화론 좀 봐둬야 되고. 독립협회 인사들이 조직한 헌정연구회는 공화정이 아니지, 그치? 공화정 입헌군주정이 입헌군주제. 그래서 틀렸고.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장하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맞지? 고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냐? 그치? 대한자강회. 신민회, 교육, 언론, 출판활동. 이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신민회는 시험에 나지. 굉장히 중요한 단체야, 신민회. 우리 이제 한국사에서 역사적 의의가 꽤 높은 단체다.
자, 일단 신민의 활동은 1907년부터 1911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진짜 구한 말이지. 진짜 구한 말인데 조직. 자, 이 신민회는 이게 그 하나하나 다 봐야 돼, 다.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이런 거에 다 봐야 돼. 이거 좀 중요해. 등이 비밀 결사 단체로 조직, 기독교계와 실업계 인사 등 참여. 이거 사람 이름도 봐야 되고, 이거 비밀 결사 단체라는 거. 비밀 결사 단체다. 이제까지 봤던 건 이제 비밀 결사 단체는 아니야. 이건 비밀 결사 단체야. 그래서 목표, 국권 회복과 공화정의 바탕을 둔 근대 국민 국가. 자, 희한한 게 나왔지. 아니, 희한하다기보다는 특이한 공화정의 바탕. 이제까지 그 독립협회라든지 그런 쪽, 뭐 헌정여군 이쪽은 이제 입헌군 주제였지. 입헌군. 드디어 공화정이 나왔어. 야, 이건 좀 중요하지. 우리 한국사에서 공화제를 주장한 최초의 단체가 나왔다. 공화정. 그러니까 공화정. 쉽게 말하면은 뭐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그치? 공화정.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 친민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고 나왔지. 그래서 실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 자, 이것도 중요한데, 실력 양성을 준비한다. 이러면은 애국개몽운동 쪽 가깝고, 무장 독립전쟁, 그러면은 요건 이제 그 의병운동, 뭐 항일 의병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의열운동에 가깝지. 이 두 개를 다 주장을 했어. 두 개를. 그러니까 실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더불어 무장 독립전쟁까지. 두 개를, 이게 핵심이야. 이 신민회가 우리 한국사에서 크게 그 가치를 부여받는 게 요거예요. 요거. 실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무장 독립 전쟁까지 준비했다는 거. 두 개 다 했다는. 이게 두 개 다 한 단체가 없거든. 없어. 이게 유일해. 유일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야. 그다음에 독립 전쟁 준비론을 제창했다. 자, 이 독립 전쟁 준비론이 뭐냐? 신민회는 독립군을 양성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일제와 전쟁을 벌여 자주 국권을 회복하려는 독립전쟁 준비론의 바탕을 두고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 만주에다가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다음 활동. 그러니까 이제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겠지. 먼저 교육에 관련된 활동도 돼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이거 다 중요해. 대성학교. 평양에 안창호가 설립했고 오산학교. 정주에 이승우 설립했다는 거. 이거 다 중요해. 대성학교, 오산학교. 안창호, 이승우. 그다음에 경제는 자기 회사 평양에 태극서관 운영했다. 이거는 평양, 대구에. 자, 그럼 태극서관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서점이야, 서점. 1905년 이승훈 등이 계몽서적이나 유인물들을 출판하고 공급하기 위해 평양과 대구에 새긴 서점이다. 나중에 신민회 산하 기관 역할을 하였다. 서점이지. 그다음에 군사 부분,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신흥 무관학교 설립. 이런 학교 설립해서 독립전쟁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단하지? 지금 이거 다 중요하다. 이거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아니 운영은 아니고 태극서관, 자기 회사 태극서관, 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 기지, 신흥 무관, 이거 다 중요해. 이거 이 신민회는 중요해 이거. 그다음에 해산.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와야 됐다. 1911년에. 그럼 백오인 사건이 뭐냐? 백오인 사건. 안명근이 황희도 일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가 적발돼. 일제는 이를 빌미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조작해. 이때 600여 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검거되고 그중 105명이 기소되었는데 대부분 신민회 회원이지. 그래서 105인 사건으로 와야 된다. 이거 신민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이거야. 실력 양성을 준비하면서 무장 독립전쟁까지 준비. 두 개 다 했다는 거. 두 개 다 한 단체가 없어.
그다음에 교육, 언론, 출판을 통한 구국운동 보자. 그러니까 신민회는 따로 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단체들, 교육운동, 사립학교 설립, 학회 설립, 그래서 이제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자 이런 게 이제 설립이 되지. 그러면 이제 서북학회와 기호흥학회는 뭐냐? 서북학회는 1908년 이동희, 안창호 등이 중심에 대해 조직되었다. 주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출신들이 이끌면서 서북협성학교, 심학, 강습부 등 많은 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기호흥학회는 1908년 경기도와 충청도의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서울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호학교를 설립하였다. 자, 이런 이제 학교들이 설립이 되지. 그래서 이제 신교육 복음 및 민족 의식을 고치, 민중 계몽, 민족 의식 고치, 근대 학문 교육, 국권 회복을 위한 인재, 민족 운동가 양성. 언론 출판 활동도 있었지. 그래서 신문, 잡지, 강연회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그래서 일제 침략을 규탄했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등에 이제 했고, 그래서 근대 의식과 애국심 고치,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항했다. 야, 근데 이제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일제 탄압, 사립학교령을 제정을 해서 학교 설립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 그래서 뭐 신문지법, 보안법을 제정해가지고 감시를 아주 강력하게 하지. 그래서 사립학교 탄압하고 신문을 사전에 검열을 해. 검열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금서를 지정해서 못 팔게 해.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이 크게 위축되겠지. 가로 1번. 가로는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등이 결성한 비밀 결사 단체로 기독교계와 실업계에서의 참, 이게 신민회. 아, 중요하지? 신민회. 그래서 1907년부터 11년까지 활동했다. 아, 중요하다, 신민회. 실력 양성과 무장 독립투쟁까지 주장한 신민회. 중요하다. 민족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위해 안창호는 평양의 대성학교, 이거 학교 이름. 대성학교 있지? 대성학교 서울에 있어. 이승우는 정주의 오산학교. 근데 그 대성학교가 이 대성학교는 이제 아닐 거고, 대성학원도 있다. 대성학원도. 아무튼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는 이동희, 안창호 등이 중심에 대해 조직된 서북협성학교, 심학, 강습도 등 많은 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서북학회. 다음에 가로 4번. 신민회는 입헌 군주 체제 바탕을 두고 국권 회복과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지향하여. 틀렸지? 입헌 군주 체제가 아니지. 신민회는 놀랍게도 공화정을 염두에 뒀지. 공화정을 주장했지. 공화정. 아, 이제 시험에 날 가능성이 높아. 신민회는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만주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신흥 무관학교 설립.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 자체가 중요해. 신민회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만주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 이거 다 중요해. 신흥 무관학교 다 중요해. 아무튼 신민회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가로 6번.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교육, 언론, 출판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사립학교령, 신문지법, 보안법 등을 제정해서 탄압을 하지. 맞고. 애국계몽 운동의 의 및 한계를 보면은, 애국계몽 운동의 의 및 한계.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실력 양성을 주장했다. 이건 이제 뭐 올바른 방향이지. 올바른 방향이다. 그 다음에 목표도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 목표다. 뭐 좋네. 그다음에 애국심과 근대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했고, 자, 신민회가 장기적인 독립전쟁의 토대 마련했다. 신민회가. 그러니까 신민회가 이거 굉장히 중요 단체야. 신민회가 가장 앞서 나갔지. 장기적인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의 한계를 극복했고 민족 운동의 올바른 이념과 노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민회는 두 가지 다 했거든. 애국계몽 운동도 했었고 무장투쟁도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 한계를 극복한 단체다. 신민회는.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의 그 한계를 극복한 단체. 신민회. 자, 한계는 사회 진화론을 신봉했다. 그래서 경제,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했다. 그래서 의병의 무장투쟁에는 회의적, 비판적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친일파로 좀 많이 변질이 되지. 뭐 일본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러면서 친일파로 좀 변질이 됐다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정치투쟁에 미흡했지. 뭐 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참고 애국계몽 운동의 한계. 애국계몽 운동은 국민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근대의식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여 의병투쟁을 비판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자, 이런 항일 의병 운동과 애국계몽 운동을 비교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은 주도는 농민층, 유생이 중심이었고 애국계몽 운동은 아무래도 이제 도시 시민층, 지식인 중심이겠지. 성격, 얘는 이제 무장투쟁이다. 얘는 실력 양성. 정치 체제, 항일 의병 운동은 전제 군주제. 복벽주의는 이게 이제 그 왕의 통치가 돌아가자는 거거든. 그다음에 애국계몽 운동은 입헌군주제 또는 이제 공화정, 이제 신민회에서 주장했던 거. 공통점은 이제 국권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는데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달랐다. 방향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백성이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그저 앉아만 있을 수 없다. 이 아름다운 강산, 조상이 지켜온 강토를 원수인 일본에게 내맡길 수 있냐?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깨우치는 일이다. 이거지 이거. 백성을 깨우치는 일. 이게 핵심이지. 내가 오늘 이 학교를 세우는 것도 후손을 가리켜 만분의 1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승훈 오산학교 개교식 식사에서 하는 거지. 백성을 깨우치는 일. 그 다음에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대요. 무섭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본이 경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병 제군의 오늘 이러한 행동이 실은 도리어 동포를 해치고 조국을 상하게 할 뿐이요 털끝 많지도 실효가 없을지니 국권을 되찾으려 한다면 눈앞에 치욕을 참고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여 모두 병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부는 농업을 열심히 하고 공장은 공업을 열심히 한다. 황성신문에 이제 이런 글이 실리지. 그러니까 이제 의병 활동 같은 거 다 쓸데없다. 그만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이런 내용이다. 가로 1번 애국계몽 운동은 뭐를 목표로 했냐? 국권 회복이지. 국권 회복. 근데 뭐 이거를 쓰라고 하시면 날 것 같지는 않고. 자, 아무튼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실력 양성을 주장하고 실력 양성. 이게 중요하고.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가로를 신봉한 지식인들은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한 한국의 지배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여 친일파로 변절하는 이로 다수 있었다.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그랬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애국계몽 운동은 경제 문화적 실력 양성뿐 아니라 무장투쟁에도 아니지. 무장투쟁에는 부정적이었어. 그 신민회만 달렸지. 신민회만 달랐지. 신민회만. 그러니까 신민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장투쟁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다음에 신민회는 장기적인 독립전쟁의 토대를 마련해서 애국계몽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운동의 올바른 이념과 노선을 제시. 맞지? 그러니까 이제 실력 양성과 플러스 무장 독립투쟁까지 다 했지. 자, 독도와 간도. 독도와 간도다. 독도. 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삼국시대 이래 울릉도와 더불어 우리의 영토다. 야, 꽤 오래됐네. 삼국시대 이후니까. 자,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자, 중요한 이름이 나왔다. 안용복. 이제 안용복 딱 나오면은 독도. 그래서 개항 이후 일본 어민의 불법 침입에 대응하여 울릉도, 독도 관리를 강화했다. 이거 사실 참 나쁜 놈들이지. 일본이 울릉도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명시하라는 지시를 내려. 태정관 지령문 1877년. 자, 이게 참 중요한데, 태정관 지령문. 일본 메이지 시대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 1817년 작성한 지령문에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굉장히 중요하지. 태정관 지령문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근래에 들어서 아무튼 옛날 교과서에 이게 없었어. 이게 이제 발견됐지. 태정관 지령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1900년에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 관할, 그다음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는 대한제국은 1900년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군으로 승격시켰으며 울도군이 울릉, 전도, 죽도, 속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을 공표하는데 여기서 속도는 독도를 말해. 속도는. 아, 중요하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일제가 독도를 어떻게 강탈했냐? 멀쩡히 대한민국 땅인데 어떻게 됐냐? 우리 이제 배웠지.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지. 1904년 2월에.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에 있는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잖아. 그래서 울릉도에 무선 전신 시설과 막루를 설치해. 군사적인 목적이지. 그다음에 독도가 주인 없는 땅임을 이유로 심한해현에 불법 편입시켜. 1905년에. 주인 없는 땅이다 해가지고. 자, 이러한 이제 과정이 있었다. 자, 간도. 그 간도는 뭐냐? 자,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해. 1712년.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는 그 당시 이제 중국하고 국경에 대한 얘기를 썼지. 어디까지가 중국 땅이고 어디까지가 조선 땅인지. 그래서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양국의 경계로 삼어. 그 내용이 요거지.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에 이제 이런 비가 서 있는데 18세기 초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에는 청과 조선의 경계를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삼는다고 되어 있다.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토문강을 숭화강의 지류이므로 간도를 틀림없는 우리 영토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 압록강은 다 알지. 압록강. 문제 토문강이 뭐냐 도대체. 그럼 이 당시 토문강이라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땐 좀 제대로 정확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용어를 정확히 안 하니까 나중에 후세에서 말이야. 이게 압록강은 다 알잖아. 압록강.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지도인데 압록강은 여기까지가 압록강이야. 여기 이제 압록강이라고. 문제는 뭐냐? 토문강이 뭐냐 이거 도대체. 토문강이 뭐냐? 그러니까 요 백두산에서 강이 두 개가 있어. 강이. 요게 이제 송화강 지류고 요거는 두만강이야. 두만강. 요게 뭐냐면 송화강이고 송화강 지류. 그러니까 강이라 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하여튼 뭐 조그만 그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요쪽으로 있는 게 두만강이야. 두만강. 토문강이란 거는 없어. 없다기보다 이제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를 주장하겠냐? 이거다. 토문강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이 주장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가 조선 땅이 돼버려. 이게 경계가 돼버리면 이게 경계가 돼. 이게 토문강이 돼버리면은 여기가 조선 땅이 되겠지. 근데 중국 애들이 아니다. 그게 무슨 강이냐? 두만강이다. 그럼 두만강이 경계가 돼버리면은 여기 청라 땅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지, 그치? 토문강이 뭐냐에 따라서 이 넓은 땅이 중국 땅이 되냐 조선 땅이 되냐 그게 중요하지. 근데 두만강이 돼버렸지. 자, 이제 아무튼 진짜 이게 참 이런 거 좀 제대로 여기다가 말이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송화강이다 이렇게 딱 써놨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근데 이제 이 당시까지는 별 말이 없었어. 왜냐면은 그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요 지역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 별로 없었다가 여기가 간도 지방이야 참 여기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이제 간도 땅이거든. 간도거든. 북간도. 그 문제는 뭐냐? 요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도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뭐 특별히 관심 없다가. 그래서 이제 백두산 정계배 해석을 둘러싼 조선과 청 사이에 영토 분쟁이 발생한다. 도대체 토문강이 뭐냐? 압록강이냐, 두만강이냐? 아니. 토문강이 송화강이냐, 송화강이냐, 두만강이냐. 자, 그랬다가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한다. 이거 중요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안용복 그러면은 그 독도고 이범윤 그러면은 간도야. 그래서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간도협약, 1909년 간도협약. 굉장히 중요하지. 을사조약은 1905년 을사조약이지. 을사조약 이후 1905년 11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청의 간도 영유권 인정하지. 일본이 만주 안봉선 철도 부설권, 탄광 채술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 누가? 일본이. 이게 간도협약이다.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 누가? 일본이. 자, 이러한 역사가 있다. 가로 1번 울릉도를 군으로 신격시켜 독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자, 뭐를 공포하냐? 칙령 제41호.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지. 18세기 초에 건립된 백두산 정계비에는 이게 중요하지. 청과 조선의 경계는 서쪽은 문제가 안 돼. 압록강. 동쪽이 문제. 토문강. 이 토문강이 도대체 뭔 강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이견이 있는 거지.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고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한다. 간도협약. 간도협약을 이제 체결하지. 가로 4번 일본은 태정관 지령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내리는 내용을 아니지. 태정관 지령문에서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라고 내리지. 근데 이제 우리도 참 그 약점이 하나 있지. 이거 일본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무슨 약점이 있냐? 조선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잘 그렸다고 하는 지도,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어. 대동여지도에 딱 독도가 들어가 버리면 게임 셋인데. 여기에 독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동여지도가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아주 가장 잘 그렸다고 하기가 좀 민망해. 가장 잘 그린 지도에 왜 독도가 없냐? 이래버리면 할 말 없잖아. 일본 애들이. 니들 그렇게 잘 그렸다는 지도에 왜 독도 없어? 없잖아. 막 대동여지도에 독도 없음. 이 만약에 독도가 들어갔으면은 대단할 텐데. 없다. 자,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맞지? 대한제국은 간도 관리사 안용복 아니지? 안용복은 이제 독도고 이범윤. 그치? 그러니까 이범윤을 파견해서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했지. 7번 일본은 청으로부터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을 획득하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 이게 간도협약이지? 맞다.
여기까지.